정화사회생이 술토를 만났다. 술토는 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는 아이죠. 토니까. 토라고 하지만 토가 아닌 거지. 정화사회생 입장에서는. 그쵸?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정화사회생, 사화를 갖고 있는 경우 술토를 만나면 뭐가 돼요? 원래 사해충인데 해수 옆에 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술 붙어있으면 뭐라 그랬죠? 원진. 해수하고 충하고 나서 보니 아 술하고도 별로야. 그리고 이거는 안 배웠는데 이제 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술은 이제 기문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 술토는 사실상 이 천간의 신이 금의 세력이 좀 세다고 봐야 되잖아요. 금이 다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애니까 금의 세력이 정화 입장에서는 센 데다가 여기에는 뭐가 임묘돼요? 병화, 술에는 임묘되는 거, 을목, 무토죠.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우선 병화, 내 라이벌이 임묘돼요. 그쵸? 근데 난 정화인데 내 라이벌이 임묘가 되는 운을 만난 거야. 그럼 우선 내 라이벌이 꼼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조금 괜찮지. 내가 임묘되는 것보다는 내 라이벌이 임묘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아가 술토운을 만났는데 뭔가 내가 시험이나 뭔가 뭐 어떤 대회나 뭐 이런 거에 나가. 그러면 어떤 경쟁에서는 좀 유리해요. 내 라이벌들을 다 임묘시키는 운이잖아. 그럼 내가 살아남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였는데, 근데 내가 정화 4월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면 원진 기문이 된다 그랬잖아. 사술 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진은 뭐냐면 내 라이벌을 임명을 시켰는데 그러면 원래 내가 완벽한 1등이 돼야 되잖아요. 와, 넌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1등이 돼야 되는데 원진이 끼면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겨도.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겼다거나 뭐 아니면 제가 뭐 실수를 해서 기권을 해서 이겼다거나 뭐 탈락으로 이겼다거나 그러니까 1등을 하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원래 원진이 1등을 안 되고 뭐 항상 뭐 2, 3등 되는 운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술은 내 라이벌을 임묘시키니까 내가 1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아쉽다거나 이제 원진 기문이니까 약간 막 구설이 있다거나 제가 저렇게 제가 아직 1등감은 아닌데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살짝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찜찜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분을 막 보지는 않는데 그냥 이게 사술이라는 이 느낌, 이 술토의 느낌을 하면 좀 예민함이 있어요. 이 술토가 주는 기운이 좀 예민하고요. 이제 이렇게 정화사월생이 사술로 엮이면 좀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이 좀 과열될 수가 있고, 좀 너무 이렇게 다운돼 버린다거나, 혹은 너무 내가 내 감정에 묶여버린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요 사술이라는 글씨가 주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운을 만났을 때는 조금 내가 감정적으로 나를 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정화사회생이 해수와 자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해수 가지신 분 계셨죠? 해수는 너무 좋죠. 정관이에요, 정관. 나의 정관, 반듯한 직장에 심지어 얘 뭐죠? 천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유금이나 해소를 만나면 아주 좋아요. 갖고 있거나 만났을 때 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정화사회생이 해소 잘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직장에서도 되게 잘 풀리고요. 원래 관격은 원래 이제 조직에서 속해서 일하는 게 좋으신 분들인데 정화사회생 해소를 만난 분들은 만약에 운이 또 좀 뭐 직업이나 막 이런 쪽으로 좀 잘 풀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되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관격을 갖고 있거나 관격들은 사업을 해도 이렇게 나는 대표야, 나는 회장이야 이러면서 막 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직원처럼 일해야 되는 분들이긴 해요. 이 관의 특징이긴 해. 그래서 음, 정학사회생이 해수를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사해충이 되죠. 사해충. 음. 그냥 해수만 온전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사해충이 되면 요 해수의 좋은 점이 조금 혜택이 낮아져요. 음. 그럼 운으로 들어와도 사해충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이제 조금 안타깝죠. 내가 사화가 아니었다면, 사화를 안 갖고 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해수를 못 써요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아니면 뭐 천혜기의 역할도 좀뭐 한 30% 정도, 40% 정도 감해진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글자는 잘 받쳐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해손이 없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해수가 아무리 있어도 만약 나의 대운이 이 해수를 살리지 못하는 운으로 왔을 때는 좀 잘 못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지의 운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정화 입장에서 자수는 편관이에요. 그리고 이 자수는 완전 100% 물의 기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만약에 정화 사업생 입장에서 불밖에 없는데 자수가 이렇게 띡 들어오면 오히려 싸움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행히 목, 화, 토, 금, 토, 금, 수로 흐르면 부드럽게 가니까 그 해로움이 좀 덜한데 그냥 막 나는 불밖에 없는데 물이 뚝 들어와. 그러면 이게 막 싸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요게 평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센 평간운이 들어오면 차라리 이럴 때 이런 분들, 직업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막 이렇게 좀 센 직업을 가지면 그 해로움이 좀 감수돼요. 내가 평간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으면. 음. 아니면 그런 운에서는 좀 센 일을 하는 게 훨씬 직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경찰, 뭐 형사, 뭐 아니면 뭐 사람을 구하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간이에요. 평간운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평간운을 만나거나 내가 평간대운을 지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약간 잘 보내는 팁을 주자면, 평가는 우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너, 완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호랑이처럼 막 눈을 뜨고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괴롭힘을 여러분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남이 주면 너무 괴롭잖아. 남이 나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우리 너무 괴롭잖아요. 하기 싫고 막 반항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 평간운에는 차라리 내가 나를 압박하는 게 다른 나쁨을 피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뭐 극한의 다이어트.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왜 갑자기 살 확 빼거나 막 요즘은 러닝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고 막 살 막 너무 빠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평간을 좀 잘 보내는 방법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물론 나도 너무 괴롭지. 막 맨날 식이요법하고 살 빼고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러면 너무 괴롭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예뻐지고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으면 또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남이 막 하라 그러면 너무 하기 싫거든. 그래서 혹은 안 그런 걸 안 했을 때 평간호에서는 남이 나를 너무 주변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내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간 세운을 만나든 대운을 만나든 아니면 나는 평간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조금 나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개운법이라 그러죠. 음. 그것으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너가 갖고 있는 걸 사주는 써먹어야 돼. 자기 사주 명식에 있는 걸 써먹으라 그래요. 나는 인성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재간을 써먹고 살겠어 하면 힘들거든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걸 써먹어서 이걸 이 운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사주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에 알아야 될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명식에 있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대운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왜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어떤 스캔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사주에 갖고 있는 걸 배신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재성이 제일 강해. 월지가 재성이 딱 박혀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재성은 "너가 큰돈을 벌 거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돈을 갖고 그걸 관리하면서 잘 이용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재성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 돈을 갖고 뭔가 한탕을 노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위험한 일에 손을 댄다거나. 왜냐면 큰돈을 벌 것 같으니까. 나는 재성이라는 걸 들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가 돈이라는 걸 현명하게 갖고 굴려서 어떤 경제적인 성취도 누리지만 그걸로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지, 결코 너가 큰돈을 벌기 위해 장난을 치면 안 돼가 사실은 이 사주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나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야. 인성격이야. 그럼 인성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교육,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 인성격이면 이제 선생님 하면 좋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성을 강하게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 존경하는 거잖아.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성격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게 나중에 터지는 거야. "어 너는 하늘에서 너는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 살아. 그게 너의 숙제야."라고 했는데 존경받지 못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한 거야. 혹은 운이 좋을 때 해요, 보통은. 운이 좋을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나는 운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게 운이 좋을 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쁠 때 밝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나 저 사람 존경하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랬다고?' 이러고 누구보다 조롱을 당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나는 인성이면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한 일은 중요하지 않고 '어 나 존경 못 받네. 아 난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손상하는 거는 남이 아니라 보통은 자기예요. 자기가 손상하고 자기가 못 견디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존경받지 못할 일을 몰래 하시면 결국 드러납니다. 재성은 돈 갖고 장난치면 결국 드러나고요. 이게 다 운이 좋을 때 했다가 운이 나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관도 똑같아요. 관은 뭐예요? 정직, 규율, 책임, 철저한 자기 관리. 한마디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남들이 다 몰래 도둑질을 해도 안 걸려. 관은 걸려요. 나만 걸렸고 이런 애들 관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데 정직과 신뢰가 깨질 때 그게 역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식상이 법을 어기면 식상격들이 법을 어기면 그렇게 질타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 사람들도. 근데 관격인 사람들은 그걸 깰 때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이 있어. 나는 관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 특히 남들보다 더 지켜야 돼. 남들이 안 보는 데서도 지켜야 돼, 약간 관 있는 사람들은. 어. 그렇게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손상을 시키지 않는 거를 우선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50분 딱 채워서 했네요. 와, 오늘 수업을 정말 빡빡하게 준비했나 봐요. 무대운이 왔어. 사시에 떨어져 있어도 무대운. 아까 겨울생이시죠? 우리 리님. 아니에요. 겨울생이면 뭐 해월이잖아, 해. 뭐 대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겨울생이니까 사시가 좋죠.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수 힘들죠. 맞아요. 자수 힘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알려드리는 게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응? 사주 공부하시는데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시나요?